먼저 스마트폰 유인물 이렇게 3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 봅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도덕성마저 잃는 심각한 상황도 생기고 있다. 본문을 볼게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줄어들고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금 세 번째 줄이죠. 여성가족부가부터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쭉 굵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출처를 밝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대비 초등생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남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과의존 위험군이 더 많았다. 위험사용자군 심각한 장애나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 도움이 필요한 수준과 주의사용자군 사용시간이 늘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단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이만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가 구체적 수치라고 적어주세요. 22만 8,891명. 거기다가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국 그만큼의 학교의 학령 전환기 청소년 이만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다. 그 다음에 그 진단조사 밑을 봅니다. 이 조사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이 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를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각급 학교는 초중고를 말하는 거야. 이번 조사에 나타난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이만큼으로 지난 2018년보다 이만큼, 그리고 19년 이때보다 이만큼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도표를 그 다음 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표 한번 확인을 하자. 지금 표를 보니까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나눴네. 그럴 때 19년, 20년, 21년 합계 숫자를 보세요. 19년의 합계 숫자, 그 다음에 2020년의 합계 숫자, 그리고 2021년의 합계 숫자가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154407, 175496, 183228 봤어?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죠? 마찬가지 스마트폰 위험군을 봅니다. 123607, 136538, 129, 주의가 필요하네. 지금 앞 페이지 볼까요? 앞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에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줄 본 거, 과의존 위험군은 청소년은 22만에서 그 다음에 18년 19만, 그 다음에 19년 20만인 거니까 지금 이 표 중에서 뭘 이용하고 있는 거냐 이거. 뭘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의존 위험군 청소년 22만 명. 이거 뭘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 숫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네. 지금 거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표 3개 중에서 어디에 있어? 지금 21년도에 22만 8,891명이 들어있는 표가 어디 있어? 그렇지. 세 번째 표죠.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거기를 보니까 지금 22만 8,891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여기 전체 추세를 나타낼 때는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봤지만 지금 표를 하나씩 살펴볼까? 제일 위에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만약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낼 때 뭘 이용할 수 있는 거냐면 표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거랑 표를 제시하는 거랑 조금 달라. 그러니 본문의 표현을 바꾸든지 선택지의 표현을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표부터 좀 볼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찾았어? 찾았어? 거기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나눴는데 그 나누는 걸 보면 먼저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지금 전체 합계가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반면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19년, 20년을 거치면서 증가했단 말이야. 그런데 21년은 20년보다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표현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지. 마찬가지야. 그 밑에 성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볼게요. 거기에서도 전년 대비 증감을 봐봐.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초등학생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그만큼 늘어났어. 반면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남여학생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다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세 번째 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표를 봐봐. 그런데 세 번째 표에서도 고1, 중1, 초4의 경우가 좀 다르지. 전체적으로는 늘어났긴 했지만 고1의 경우는 오히려 많은 숫자가 줄었네. 2,000명이나 줄었고 초4와 중1의 경우는 1,000명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를 볼 때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제를 풀 때는 꼭 본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할 것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세 번째 표 밑에 본문을 이제 읽어볼게요. 또한 위험 사용자군과 주의 사유장군에 모두 해당하는 중복 위험군은 83,880명으로 그럼 또 이 숫자는 어디 있을까? 8만. 또 이 숫자가 없어.
그냥 읽어볼게요. 없네, 표에. 그만큼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의 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줄이에요. 문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현재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만큼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심각성을 드러낸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밝히고 있어요. 문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체 광고와 유해한 영상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 노출되거나 중독되어가는 사회적 부작용 또한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 등으로 이어져 시간 감각 없이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사용을 그만두는 시도는 해보지만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림 개판이네 이거. 다시, 지금 이처럼 빠지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마지막 줄이야. 시도는 해보지만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여 현실의 학업이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성과가 떨어지며, 지금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이나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 장시간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한 만성 거북목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게 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두 번째는 거북목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가족 간 대화의 결핍을 불러오는 등, 세 번째로 가족 간 대화의 결핍,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도덕성마저 잃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도덕성마저 잃는 것, 그래서 4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중독자 중에는 외출도 하지 않고 자기 방이나 PC방에서 며칠간 꼼짝하지 않고 식사까지 그 안에서 해결하면서 지내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글이야 이거? 저기 옷 쪽을 보니까 출처가 재민일보야. 너네 재민일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진짜 있는 건가? 아니 뭐 문장이 엉망이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글쓴이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 계속 몇 년 전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방치하여 사막에 이거는 이제 구체적 사례 제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독과 관련된 폐해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방치하여 사막에 이르게 하고 10대 소년이 게임비 마련을 위해 모친을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그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태를 제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엔 그에 따른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이에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겠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이 학업에 지장을 가져오고 다른 보상 심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거기 밑줄 쳐주세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그 다음 줄 보상 심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독의 주요 원인. 그러니까 학업을 통해서, 휴진아 보고 있어?
학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 계속 부주의하고 산만한 아이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렬하고 짧은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터넷 게임이 이들에게는 매우 큰 흥분과 짜릿함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다른 보상 심리 때문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야.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울증이나 자존감 저하를 제시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2를 해주세요. 지금 원인 첫 번째는 다른 보상 심리를 추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울증이나 자존감을 우울증이나 자존감이 저해되는 것, 저해하는 것. 계속 삶의 우울과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강하게 되면, 즉 우울증이나 자존감 저하에 빠지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 집중하게 된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새로운 아바타를 활용하면서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친밀성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다가 어느새 인터넷과 스마트폰만으로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서 두 번째 이유로는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는 부모님의 관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해. 거기다 쭉 미쳐서 이번에는 해결 방안이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는 부모의 관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의 관심과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진짜 문장이 개판이구나.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후에는 치료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녀와 합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기 전보다, 지금 여기도 구체적 방안이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느냐.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녀와 합의해서 시간을 정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과 지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체도 소개하고 있네, 제시하고 있네. 치유 서비스 관련 문의에서.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와 효율을 가져다 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현존하는 최고의 문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정보화 시대의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거를 수 없는 대세다. 이에 따라 중독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적,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진짜 갑자기 이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부모의 입장에 대한 부모에서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면 마지막 밑에서의 두 줄은 정부도 또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제 부정적,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 측면은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렇지는 않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를 보는데 네, 잠깐 쉬었다가 띄어쓰기를 좀 보도록 하죠.